모든 범죄 사건들은 다 나쁘고 기분도 안 좋게 만들지만 그중 아이들 관련 사건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역시 최악의 사건이라 불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끝까지 버텨내 살아남았던 사건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1990년 여름 제니퍼 슈엣에게 일어납니다. 제니퍼는 이번 여름에 8살이 됐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고 혼자 보내는 밤이 싫었죠. 그럴 땐 엄마와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1990년 8월 9일.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일을 해야 한다. 오늘은 네 방으로 가서 자렴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니퍼는 별 수 없이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가기 전 엄마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제니퍼는 큰 램프를 켜고 방 전체를 밝히곤 책 몇 권을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엄마 엘렌은 제니퍼를 깨우기 위해 아이의 방문을 열었지만 어디에서도 제니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인 곳은 침실에 열린 창문이었죠. 엘렌은 빈 침대와 열린 창문을 보고 누군가 딸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경찰에 서둘러 신고를 합니다. 1990년 8월 10일 텍사스 디켄스 경찰은 요크타운 아파트에서 납치로 보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이 경찰서는 굉장히 작은 곳이라 소방서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니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색을 벌이는 동안 다른 곳에선 아이들이 들판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뛰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고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엔 사람이 피에 덮여 누워 있었죠.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제니퍼였습니다. 제니퍼는 아직 살아 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제니퍼의 옆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괜찮을 거라 말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죠. 제니퍼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귀에서 귀까지 이어진 목에 긴 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대도 상했으며 원치 않은 강제적인 몹쓸 짓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도 땅바닥에 누워 있었던 터라 개미에 이곳저곳 물리지 않은 곳이 없었죠. 제니퍼는 겁먹은 상태였고 가족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니퍼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수술에 들어갔고 안정적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제니퍼는 주변에 남자 의사가 있는 곳에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겨우 그녀를 안정시키고 그녀로부터 진술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니퍼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은 메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제니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니퍼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어설피 깨어났을 땐 모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놀란 제니퍼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그는 서둘러 그것을 막아냈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제니퍼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가 제니퍼에게 말하길 진정해, 괜찮아.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나는 잠복 경찰이야. 라고 말하며 제니퍼를 안심시키려 했고 제니퍼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을 뿐 제니퍼는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그는 제니퍼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제니퍼에게 달을 보라고 알렸습니다. 달의 색이 변하면 엄마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으며 엄마의 차량이 주차장에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차량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니퍼에게 남자는 너희 엄마는 안 오실 거야 라고 말하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블록 떨어진 자갈길에 차를 세우고 칼로 위협하다 기절시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발을 잡혀 들판 위를 끌려가고 있었고 그 다음 범인의 발소리, 그 뒤 차문이 쾅 하고 닫히고 차를 몰고 떠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니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짜내 오른손을 들어 모기를 확인하니 그곳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엔 혈흔이 가득 묻어나왔죠. 바닥에 누워있는 제니퍼를 개미들이 깨물고 그것은 매우 아팠습니다. 제니퍼는 정신을 잃었다 차리길 반복합니다.
덤불 사이로 차량의 불빛이 보이긴 했지만 움직일 수도 소리를 칠 수도 없었기에 도움을 구할 수 없었죠. 그 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니퍼는 술래잡기 하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제발 살아달라 말하는 경찰의 말을 들으며 병원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니퍼는 엄마가 질문하는 것에 따라 그의 생김새, 입은 옷,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은 데니스라고 했어요. 기름져 보이는 얼굴에 흉터 같은 게 있었어요. 차량의 색상과 측면의 찌그러짐까지 설명했죠. 또한 차에 맥주 캔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담배 브랜드 등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제니퍼는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제니퍼의 설명을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됐습니다. 경찰에게 몽타주가 전달됐고 그를 찾는 수색이 시작됐죠. 그 사이 제니퍼는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고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니퍼가 있는 곳에는 경찰이 배치되었죠. 곧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디에 범인이 있을지 몰라 정말 두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제니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지역 도서관 어린이 사서로 일을 합니다. 그 사이 남자도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나단은 그녀의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18년이 흘렀고 새로운 형사가 제니퍼의 사건에 맡습니다. 팀 크로미 형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옷가지들을 FBI 연구소로 보냅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처리해야 할 증거들이 많았고 제니퍼 사건의 증거들의 결과는 1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함께 수사를 맡았던 FBI 레니스 뉴어는 새벽 2시 30분에 DNA 연구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라는 사람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레니스 뉴어는 팀 크로미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립니다.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는 1997년 아칸소주 핫스프링스에서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원치 않는 몹쓸 짓을 해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상태였습니다. 그 덕에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니퍼가 글로 말했던 범인의 이름 역시 데니스였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사건과 데니스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찍은 그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구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니퍼의 설명대로 만들어졌던 몽타주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도 저처럼 흥분했죠. 기소가 승인됐고 영장이 발부되며 데니스는 체포됩니다.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어디서나 볼 법한 사람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데니스 브래드포드의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If you were to see her, I think you would be extremely proud of her. I really do. Oh, thank you. She's alive. Yes, she's alive. She's alive. 데니스는 경찰에게 뭘 원하냐고 물었고 경찰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에 따르면 내가 왜 그 아파트에 차를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연히 주차장에 세웠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확인할 만큼 불이 켜져 있었던 걸 기억해요. 나는 어린 소녀를 창문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나는 걱정 말라 안심시켰어요. 나는 마치 야만적인 동물과 같았어요. 데니스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며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는 그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했죠. 자신도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는 제니퍼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참, 총으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지만 그 과정에서 총이 쏴지며 아버지 집 지붕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가 입원한 병원이 제니퍼가 치료를 받던 그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제 그에게 죄를 묻기 위해 재판을 시작하려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로 한 그날 감옥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자신의 범행으로부터 또다시 도망칩니다. 제니퍼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피해자 진술서를 읽었고 그가 무덤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길 바랐죠. 제니퍼는 언론에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분명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버티고 이겨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토대로 강연을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범인이 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녀가 마음 놓고 더 많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한국에서도 아이들 관련 사건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이런 범죄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일 테니 재발 방지, 가해자에 대한 혹독한 처벌,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을 피해자와 분리조치, 피해자들을 장기적으로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